그런데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요.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왜 최근 민주당의 괴담 공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극적이냐 이런 불만도 있는 듯합니다. 24일은 야당이 후쿠시마 괴담을 방류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음에도 괴담의 근원지인 야당은 대국민 사과조차 없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야당의 묻지마 괴담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잊지도 않는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저희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 거대 야당이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최근에 저희 뉴스탑탈에서도 이제 정혜전 대변인의 여러 브리핑을 자주 영상으로 접하는 것처럼 전현희 의원의 이른바 살인자 발언 혹은 후쿠시마 괴담의 근원지는 야당이다. 왜 독도 지우기 괴담 퍼뜨리냐. 마치 대통령실이 네. 뭐 국민의힘 혹은 집권 여당의 대변인단 논평처럼 현안 브리핑을 꽤 자주 하고 있다. 그게 대통령실이 국민의힘이 이런 거는 당이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불만도 섞여 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맞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는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조선일보에서 국민의힘 대변인단의 논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한번 그 대변인단 논평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건들에 대해서 일단 논평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조금 더 강한 모습들의 그 의견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예. 저도 실상 전현희 의원의 그 대통령 내외에 대해서 살인자라고 발언한 부분들 그리고 김민석 의원의 계엄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상 한동훈 대표의 입으로서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해줬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변인단에서 논평을 낸다고 해도 실상 지금 당원들 그리고 좀 중도층 국민들이 보고 싶은 것은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 어떻게 보면 63%라는 지지율을 갖고서는 당대표가 된 한동훈 대표의 저는 책임이라고도 보고 있는데요. 예. 한 대표가 최근에 한 이야기는 많이 참고 있다. 야당의 공세에 있어서 참고 있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 수도권, 청년, 중수청으로 더 다가가겠다라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어떤 네거티브로서 보일 수 있는 모습들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렇게 좀 강한 모습들을 저는 보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현희 의원의 이야기, 김민석 의원의 이야기, 그리고 뭐 독도를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국민의힘과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사람이 대통령실에서 만났던 모습이고 이 사진은요. 오늘 오후에 있었던 한 언론사 행사에 대통령도 참석을 했고 한동훈 대표도 참석을 해서 저 뒤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모습도 잠시 보이고요. 물론 몇 장의 사진만 갖고 두 사람의 최근의 기류 혹은 발언, 갈등 이런 걸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진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긴 환담은 나눈 것 같지는 않고요. 한 언론사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을 했고 이 자리에 이제 오 시장을 비롯해서 한동훈 대표도 참석해 있었기 때문에 저 사진 여러 가지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이동학 의원님, 이 부분은 대통령실은 왜 한동훈 대표 제대로 안 싸워주냐는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강전혜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좀 더 싸워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도 있었겠지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 때 싸우고 야당과 각을 세우는 건 상당히 쉬운 일일 수 있는데 중도층을 잡으려면 최상병 특검 혹은 의료 공백 사태 이런 거를 먼저 매듭 짓지 않으면 이렇게 싸우는 거는 나중에 언제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 않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그 지점을 굉장히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이번 당대표 선거 때 어쨌든 당심을 얻었고 민심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신과 민심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뚜벅뚜벅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지금 괴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마저 그게 다 괴담이다라고 가게 되면 결국엔 당신과 민심을 외면하는 꼴이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그 지점에서는 중수청이라고 얘기하는 중도, 수도권, 청년 확장이 당연히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는 아마 여당의 롤이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했을 때 그것이 잘 됐건 잘못됐건 간에 무조건 방패 들고 나가서 막아야 되는 방어 부대로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화 될 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민심도 돌아서고 당심도 돌아서게 될 거예요. 당연히 다음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이 정부에서 보여주고 있는 일본과의 이 관계에서 뭐 예를 들면 후쿠시마라든지 위안부라든지 그다음에 사도광산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또 독도 문제까지도 국민들의 굉장히 많이 공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게 다 건건이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상황을 따져보면 종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세트 같은 거예요. 일단 그건 야당의 주장입니다. 일단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예. 사도광산 건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본하고 얘기할 때 강제징용 부분을 공과 과를 다 넣어서 그러면 우리가 동의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유네스코에 등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니 야당 의원들 5명이 가서 확인을 해보니 강제징용 표현도 없고 이게 합의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외교부는 예. 국민들께 그걸 하기로 했다라고 설명을 해놓고 이행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외교부는 당연히 일본에 항의를 하거나 수정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국 국민에게 허위 보고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는 결국 민심을 따라가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대통령실에서 성원한 건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욱 대변인, 뭐 거의 이제 훈술 두듯이요. 개혁신당이 여러 가지 요즘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 필요한 건 대통령의 탈당이고 이거 한동훈 대표의 이른바 뭐 고자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다. 이런 구도를 뭐 대통령의 탈당뿐이다라는 표현을 썼네요. 그러니까 뭐 지금 천하람 개혁신당 그 원내대표시죠. 원내대표는 뭐 저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도 지금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소위 얘기하는 윤한 갈등을 지금까지는 뭐 4차다, 5차다 이렇게 셀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건 셀 수 없을 것 같아요. N차가 될 것 같은데 무수히 많은 이슈들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숙명적 운명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지금 뭐 현재 나와 있는 거는 최혜병 특검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의정 갈등에 대한 어떤 중재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떤 국정의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예. 한동훈 대표가 가고자 하는 어떤 이 그 중수청 좀 전에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이 어떤 국민의힘의 외연을 확장하는 단계로 가기 위해서 또 본인의 차기 대권 플랜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은 맞춰서 조율해 가고 싶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따라와 주지 않고 예. 협조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마이웨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충돌은 불가피하다 하는 것을 천하람 알겠습니다. 원내대표도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 대중들, 일반 시민들에게 피부로 가장 와닿는 게 지금 의료 공백 사태이기 때문에 뭐 용산은 용산대로, 한동훈 대표도 한동훈 대표대로 지금 물러설 수 없이 계속해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현장을 찾은 곳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선도하고 계시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님 비롯해서 증권의 많은 전문가님들 여기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정직유튜버 슈카님을 여기서 직접 뵌 것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당대표로 당선된 이후에 첫 외부 일정을 거래소로 정했습니다. 사실 그거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의힘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싶습니다.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앞서 잠깐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다시피 주식 투자자들에게 이른바 개미들에게 인기가 꽤 많은 유튜버 슈카 씨도 함께 저 금투세 한국거래소 현장을 찾았는데 정책, 민생 혹은 뭐 세금 이런 걸로 한동훈 대표가 승부를 보겠다. 의료 공백 사태 이거는 제 더 큰 그림이면 이런 정도의 차원으로 읽으면 되는 겁니까? 여당이 야당과 다른 거는 기본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당의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 민생을 챙겨야 되는 그런 어떤 임무를 받고 있는 게 집권 여당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뭐 사도광산, 독도, 뭐 살인자 이런 거 뭐 대응해봤자 뭐 정치 논쟁으로 이제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이 필요한 것들, 또 국민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런 문제죠. 금투세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 투자자들이 꽤 관심이 많은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시행이 되게 돼 있거든요. 올해 안에 이 유예를 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이 주식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현재 여름철 지금 전기료 문제 이것도 지금 꽤 핫한 이슈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매일 나와서 살인자 문제, 뭐 예를 들어서 여당의 독도 문제 이런 거를 대응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고 실제로 국민의 생활에 어떤 이로움을 줄 수 있는 문제를 즉 이거야말로 먹고 사는 문제 아닌가요? 그런 문제를 실적으로 이제 성과를 내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판단이겠죠. 그래서 이제 저런 어떤 금투세 문제가 증권거래소도 방문하고 이런 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여론 조성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전에 어떤 그냥 계속적으로 야당의 어떤 정치 공방만 벌이던 어떤 여당과는 달리 실제로 국민에 필요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여당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앞으로 과연 성과가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의 꿈, 자본시장의 꿈, 한동훈 대표의 방명록 작성 얘기까지 영상으로 짧게 만나봤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는 앞으로 저희가 대통령과의 한동훈 대표 만찬 이후에도 여러 가지 전후 사정 잘 검토해서 잘 짚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